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초연결 시대 기업의 생존 코드라고 제목은 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남양유업의 사태를 보게 되면은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통.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기업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오늘날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의 생존에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갤럭시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 그 뒤에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경북의 청년들을 도와주고 경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사실은 초연결성 시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초연결성 시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죠. 초연결성 시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성 시대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죠.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단톡방 내지는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들의 숫자가 26억, 27억, 28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만 연결된 것이 아니죠. 사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 같은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약 1조 개의 IoT 센서가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IoT 센서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럼 이렇게 많이 연결된 사람과 사물이 또 연결되는, 즉 사물이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바로 이런 초연결성 시대, 이런 초연결성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초연결성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는 세 가지 정도의 행동 양식이 있고, 그 행동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통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음, 한명, 그리고 연결입니다. 첫 번째 다음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다음이라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다음이라면 나답다, 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다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음이라는 말은 어떤 성격이나 성질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답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서 우리가 을이 있다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을이. 그렇죠. 바로 그분이 떠오르죠, 그죠? 사실은 김보성 씨죠, 김보성 씨. 아까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을이 하면 김보성 씨죠. 이분이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누구도 대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분이 대구에 가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보성답다, 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음이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집요함, 디테일입니다. 마켓컬리 아시죠? 마켓컬리. 마켓컬리의 타겟은 원래 강남 사는 30대 맞벌이 주부입니다. 강남 사는 30대 맞벌이 주부. 마켓컬리를 창업한 김슬아 대표도 원래 본인이 그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30대 맞벌이 주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컨설팅 회사의 삶이라는 게 보통 밤 9시, 10시에 퇴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가는, 사실은 거의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자기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장 보러 갈 시간도 없고 도대체 삶이 너무 망가졌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니즈에 착안을 해서 사실은 만든 게 마켓컬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강남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 그럼 강남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제품이 어떤 것일까? 정말 가격이 싸거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에서 처음 이렇게 가져왔던 제품이 마장동에 가면은 본앤브레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파는 집인데 마켓컬리의 직원이 거기 가서 몇 개월간 바닥 청소를 하면서 본앤브레드를 입점시켰던 거죠. 그다음에 뭐 5월의 조개 빵집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줄을 서서 먹는 것들만을 본인이 찾아가서 사실은 입점시킴으로써 강남 사는 맞벌이 부부들, 강남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던 것이고 가격도 4인 가격 기준, 4인 가족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갓 결혼했거나 내지는 애가 작은 애가 하나 있는 정도 30대 중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타겟을 맞춰서 한 3인 정도에 맞는 양을 딱 그 정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세팅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남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가 바쁘니까 사실은 장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이라는 게 나왔던 거죠. 저녁 11시까지만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그 집 새벽 문 앞에 갖다 놓는, 즉 유통도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리고 프로모션 광고 같은 경우도 누구나 쓰는 것이 아닌 바로 강남 사는 30대 주부들의 워너비 전지현 씨를 쓰고 칼라도 보라색 칼라를 썼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굉장히 집요하게 A에서 Z까지 있을 때 우리는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뭐 전지현 씨죠,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사실은 제가 마켓컬리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많이 놀랐던 것이 이렇게 시켜보면은 지금은 많이 일반화됐지만 우리가 저렇게 계란을 주문하더라도 계란들을 다 저렇게 포장을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장에서도 보면 이 제품의 크기가 얼마인지 크기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각각 제품들을 개별 포장을 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있을 때, 집요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배민다움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배민의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조직의 안과 밖이 같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이 사실은 작년 초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즈에 4조 7천억 원에 인수됐습니다. 우리나라 유니콘 중에 가장 비싼 값에 인수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배달앱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배달앱 시장이 2위가 이제 요기요고 3위가 배달통이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치열한데 배달의 민족이 항상 압도적으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배달의 민족의 열렬한 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배달앱을 사용할까요? 보통 배달앱 사용하시나요? 예, 보통 배달앱은 팀에서 보면은 제일 막내들이 사실은 주문을 해야 되니까 팀에서 보면 막내들이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고 또 보통 뭐 가정에서는 아마 백수, 취준생 뭐 이런 분들이 배달앱을 사용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B급 감성을 갖고 있죠. 지금 사회에서 안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B급 감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도전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죠, 그죠? 제가 사실은 배달의 민족의 론칭 광고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뭐 이제 그 저작권 이슈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는데 굉장히 이 론칭 광고라든가 배달의 민족의 일련의 광고들을 보면은 굉장히 B급 감성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치물리에 시험이라고 우리 와인 하면은 소믈리에 시험처럼 치물리에 시험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또 배민 신춘문예라 그래서 우리 신춘문예 하는 것처럼 뽑아서 상을 주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찌지.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즉 배달의 민족은 그런 B급 감성을 자극해서 바로 그 팬들한테 내 친구와 같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지지로 인해서 항상 50%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배달의 민족의 어떤 조직 문화가 꼰대 같고 수직적이고 했었으면은 안 좋아했겠죠. 금방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에게 등을 돌렸겠죠. 자,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바로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이것이 배달의 민족의 조직 문화를 나타내는 배달의 민족의 배달의 민족의 조직 문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업무는 수직적으로, 인간관계는 수평적으로,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적이다. 내지는 휴가 갈 때 퇴근 시 눈치 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즉 배달의 민족이 바로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과 밖이 똑같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의 팬들이 배달의 민족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즉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투명성이라는 거죠. 안과 밖이 같은 투명성. 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다음인가? 세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파타고니아 입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파타고니아. 사실 그냥 단순한 의류 브랜드지만 파타고니아를 입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타고니아가 주는 어떤 의미, 상징성이 다르다는 거죠. 파타고니아는 원래 여기 있는 대로 이본 쉬나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암벽 등반가입니다. 50년대부터 자기가 청소년 때부터 암벽 등반을 했는데, 암벽 등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암벽 등반을 할 때 우리가 생명줄로 바위에 피톤이라는 어떤 나사못을 신고 그 못에다가 이제 줄을 끼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피톤이 실제적으로는 바위를 계속 이렇게 바위를 부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다른 피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위를 깨지 않는 피톤을 개발하고, 그때부터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집니다. 파타고니아는 이 사람이 1970년대에 론칭한 의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환경보호를 이야기합니다. 환경보호를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기업들의 환경보호는 사실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환경보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가 목적이고 그 환경보호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출의 1%와 이익 사이에 비교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항상 환경보호에 기부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세일이 많이 일어나는 때를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11월이죠. 그죠?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파타고니아가 광고를 냅니다. 신문 전면 광고를. 바로 이거죠. Don't buy our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재킷을 사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가 이 재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를 배출해야 되고 물을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에 얼마나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사실은 일반적인 브랜드가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지만, 정말 이 파타고니아가 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느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자기들의 헌옷을 가져오면은 그 옷을 그냥 무료로 수선해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옷을 대를 물려서 입고 있는 사진들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진정성 있게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가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 안과 밖이 같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지금 다음이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왜? Why? 왼쪽에 있는 사진이 돌체 가바나의 광고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돌체 가바나가 중국에서 광고를 론칭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처럼 보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차려입은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찹스틱, 젓가락을 가지고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그 광고의 끝에는 결국에는 불편하니까 이 여성이 이제 손으로 스파게티 면을 먹는 이 광고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또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던 거죠. 니네가 우리 동양의 문화를 무시하냐, 우리 중국을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돌체앤가바나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돌체앤가바나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 돌체앤가바나의 오너이자 그 수석 디자이너가 자기 친구하고 나눴던 이제 우리로 치면 카톡 내용이 해킹을 당한 거죠. 그 카톡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중국은 정말 문화를 이해 못한다. 중국 애들은. 중국은 거대한 똥덩어리다. 마피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해킹이 당하니까 이제 중국 전역이 뭐 들끓어 올랐던 거죠. 그러면서 뭐 전역에서 이제는 막 정말 단순한 불매 운동이 아니고 매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뭐 난리가 났던 겁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초연결성 시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감출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방만 포장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안과 밖이 같아야 되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홍진경 씨가 몇 년 전에 이게 지금은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인생 술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유명인들이 나와서 가볍게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치중 진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때 이제 홍진경 씨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자기는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온몸이 새빨개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 홍진경 씨가 나와서 지금 보는 것처럼 딱 그 한 잔을 했는데 그날 마침 이 시스루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스루 옷을 입고 오니까 목 밑은 지금 새빨갛지 않습니까? 목 위는 하얗고. 그랬더니 이 방송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없이 많은 시청자들이 홍진경 씨한테 다이렉트로 물었다는 거죠. 도대체 언니 미친 카바력의 비밀은 뭐예요? 파운데이션 뭐 쓰세요? 파운데이션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즉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궁금한 건 못 참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연결성 시대, 과거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고 적극적 소비자, 즉 아까 홍진경 씨한테 다이렉트 메일을 보낼 정도의 적극적 소비자고 또 그 소비자들이 아까 그 돌체앤가바나 사태처럼 행동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으로 무장돼 있지만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한 명. 오직 한 명. 초연결성 시대이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제가 영화에서 가져왔는데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예, 뭐 또 안다고 자신 있게 또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게 뭐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영화를 안다라는 건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거니까. 이 영화가 1999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이 영화에서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기 있는 지금 유호성 씨, 이때는 엄청 젊었습니다. 이 유호성 씨가 이제 딱 나와서 저 뒤에 있는 정말 이렇게 그 속된 말로 다구리라 그러죠. 그죠? 이 깡패들하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패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옆에 있는 후배가 묻습니다. 형,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하고 싸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유호성 씨가 얘기하죠. 야, 나는 상대가 몇 명이든 간에 오직 한 놈만 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한 놈만 패면 된다. 한 명만 패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 명만 패면은 다 그것이 이제 전염이 되고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한 명만 패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초연결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동적 소비자에서 적극적 소비자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그 구매 경로가 4A 고객 경로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고객이 어떤 것들을 알고 나면은 여기 있는 대로 야, 그게 좋아 나빠 나의 애티튜드가 결정이 되고 내가 그 제품을 좋아하면 여기 있는 대로 액트 행동 구매를 한다는 거죠. 구매를 하면은 또 내가 써보고 좋으면 액트 어게인 다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과거에 소비자의 구매 경로는 4A 고객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고객의 구매 경로가 4A가 아니고 5A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최초에 내가 제품을 인지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제는 인지하고 나면은 내가 관심이 생기면은 바로 액트로 넘어가지 않고 요즘 어떡하죠? 내가 어떤 제품 좋아지면은 물어보죠. 인터넷상에서 그 리뷰 검색해보죠. 그죠? 즉,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서 리뷰가 좋으면 제가 다시 구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고 나서 내가 좋으면은 어떻게 하죠? 내가 산 거를 추천을 해주죠. 추천. 애드보킷. 그래서 5A 고객 경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산다는 행위가 오롯이 나의 개인적 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 행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구매 행위를 나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단톡방에 올리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사회적 구매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이제 개인적 구매가 아니고 사회적 구매로 초연결성 시대가 우리의 구매 행위를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추천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 어느 자동차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가 고객의 애티튜드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5% 이상 고객이 우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판매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즉, 애티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아는 하지만 추천을 안 한다는 거죠. 추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BCG라는 유명한 컨설팅 그룹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추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해봤더니 2%의 고객, 즉 추천하는 고객, 행동하는 고객이 20%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이들의 추천에 의해서 나머지 80%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추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연결성 시대는. 즉 나의 이제 개인적 구매가 아니고 사회적 구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추천을 만들어야 되냐?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추천한다라는 얘기는 나의 신뢰를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이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하나요? 어떨 때? 감동했을 때 행동을 하죠. 감동. 그럼 어떻게 감동을 만들 것인가? 감동을 만들려면은 사실은 기대가 있을 때 그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를 줬을 때 우리가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기대를 갖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진실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진실의 순간은 스페인 2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스페인 2에서 투사가 한 1시간 정도 나쁜 말로 소를 데리고 막 희롱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15초, 30초 정도 남으면 이제 투사가 소의 목에 칼을 찔러 넣게 됩니다. 그때 투사가 잘 찔러 넣으면 소는 죽는 것이고 잘못 찔러 넣으면 소가 살게 되죠. 그죠? 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바로 그 생사의 순간 30초 내지는 20초 그 순간을 우리가 진실의 순간이라고 스페인 2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케팅으로 왔을 때, 경영학으로 왔을 때 진실의 순간은 모멘트 오브 트루스. 그러니까 소가 죽고 사는 것처럼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즉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기업들이 고객에게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줬을 때 고객은 바로 우리를 추천하고 고객은 행동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는 꼭 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정말 친구가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나한테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면은 친구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